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유산이 있으면 당장 상속세를 걱정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아버지는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 지금 생각 중이야. 이 집 팔아서 전세를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일 오겠다고? 그래. 그럼 일단 오늘 부동산에 좀 가봐야겠네. 그래. 내일 보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걸까요? 참. 다음 날. 세대 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왔냐? 아, 네. 그래, 자, 들어가자. 들어가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여긴 어떠세요? 아유, 거기도 시원하고 좋은데 아주 요새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 아버지, 근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니, 그게 참, 그 요 앞에 부동산에 가서 여기 요즘 시세를 물어보니까 여기 요즘 시세가 아주 6억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거 전세를 하면 한 5억 정도 간다 그러는데 이거를 팔고 5억에 전세 가는 거 그런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제 일도 못 하시는데 몸도 이렇게 아프시고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야. 참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네. 어떡하면 이때 좋은데. 아들이 묘안을 내놓는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한 달에 250씩 드리는 건 어떨까요? 20년 뒤에는 대략 6억 정도 되니까. 그때 이 집을 상속하는 걸로 하라 이거지? 그렇죠. 대신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진짜 이거 머리가 아프네.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쓰고 용돈으로 한 달에 얼마씩 드리면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집을 상속받는 대신 아버지에게 아들이 매달 얼마씩 집값을 내는 경우에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요. 일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례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값을 명목으로 돈을 주기는 하는데 이것을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아들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증여한 것을 봐야 할지 아니면 부양 의무를 다하는 부양료로 봐야 할지 이게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수적으로만 본다면요. 상속재산은 그냥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그러니까 부과가 되겠죠. 하지만 또 매달 250만 원씩 준 것은 부양 의무를 다한 그냥 부양료에 불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서로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용증을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무조건 쓰라고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차용증을 쓰더라도 이 채무자인 그분의 이제 변제 능력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빌려준 금액이 10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빌려준 걸까? 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다라고 준 것 봅니다. 같죠. 맞습니다. 네. 증여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변제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그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이나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안 쓰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고 현행에서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실제 변제에 대해서 각종 약정을 기입한 이 무조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차용증만 구비를 해놓으면 금전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세관청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특수 관계인 사이에서의 금전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방법 없이는 이게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는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차용증을 미리 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후에 작성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작성된 차용증을 내용대로 원리금을 상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질적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상환이 늦춰지거나 짧게 아예 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경우에는 또다시 입증이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채무자의 이자 비용은 곧 대여자의 이자 소득이 되는 것이라서요. 네. 일반적인 사채의 경우에는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해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청 징수하고요. 네. 그러고 이자를 또 지급하여야 하거든요. 그럼 이자를 또 받은 사람은 수령한 이자가 소득이기 때문에 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돈을 갚을 때 내가 갚았다라는 것을 남겨야 하잖아요. 네. 계좌이체를 하는 게 좀 좋겠네요. 꼭 계좌이체하셔야 돼요. 네, 뭐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예, 그렇죠. 현금은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금전을 빌려도 이자를 너무 낮게 하면 이것도 증여세 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금전 무상대여나 절이대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계산은 뭐냐면 대출 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이 4.6%입니다. 연 4.6%인데 이 금액이 연 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재산 대상이 돼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2억 1,700만 원 가량이 됐을 때 이게 딱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무상은 웬만하면 권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셔라. 합리적 경제인이면 그게 당연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채무자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게 뭐 2%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계좌로 이체 내역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내역이 정말 어떻게 입증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그 차감 부분을 상기시키고 확인을 하는 거죠. 계좌로 꼭 이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건가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이거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의 상황마다 다르고 재산가액마다 다르고 제가 가장 권하는 건 그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를 하면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대부분 효과가 사실 없고요. 네. 그러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는 지금 직계존비속가는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괄 공제가 5억 원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굳이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예, 상속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차라리 상속으로 받는 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그렇죠.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양한 자산마다 어떻게 판단할 건지 우선 자산 가치가 보존되는 방식, 그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증여로 일정 부분은 미리 할 것인가, 정말 각각 재산, 가족 현황마다 다 달라질 수 또 있습니다. 나눠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